최근에 잘 나가던 성장 기업들 주가가 뚝 떨어지는 걸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 이거 위험 신호인가? 아니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가?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을 들고 두 기업의 속사정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우려 뒤에 숨어 있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 모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함께 찾아보시죠.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단지 실적 전망이 조금 낮아졌다거나 기대하던 신제품 출시가 미뤄졌다는 소식 하나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과연 기업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건지 따져볼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 바로 교육기술 분야의 강자 듀오링고와 비디오 게임 산업의 거물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각 기업이 가진 진짜 무기는 무엇인지,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금고는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듀오링고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점 대비 주가가 64%나 하락했다는 건데 이건 거의 반토막 이상이잖아요. 숫자만 보면 정말 아찔한데요.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겉으로 보기엔 분명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하락한 주가 그래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실제 사용자들이 얼마나 이 앱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일 활성 사용자 수, 즉 DAU인데요. 아, DAU요? 네, 이게 전년 대비 무려 36%나 늘어났어요. 더 중요한 건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사용자보다 매일 들어오는 사용자의 증가율이 훨씬 더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건 사용자들이 그냥 설치만 해놓은 앱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매일같이 켜보는 습관이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시장은 앞으로 돈을 덜 벌 것 같다는 예측에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정작 사용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앱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둘 사이의 괴리가 엄청나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경영진은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쥐어짜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자 기반을 늘리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요? 이건 좀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무료 사용자를 잔뜩 모아놨다가 결국 수익으로 연결 못하고 사라진 테크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가 핵심 질문이죠. 네, 듀오링고는 뭐가 다른 거죠? 그 차이는 방금 말씀드린 습관 형성에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사용자가 아니라 매일 접속하는 충성도 높은 사용자는 완전히 다른 자산이거든요. 듀오링고는 당장의 수익보다 이 학습 습관이라는 자산을 먼저 쌓는 데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자산을 쌓는다. 네, 그리고 이런 성과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교육을 대체할 거라는 우려가 얼마나 과장되었는지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질문에서 답을 얻는 것과 게임처럼 재미있게 설계된 앱을 통해 매일 성장하는 경험을 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니까요. 실제로 전년 대비 매출이 41%나 성장했는데 이건 사용자들이 더 나은 학습 경험을 위해서는 기꺼이 지갑을 연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럼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회사가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바로 그 부분에서 이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기업이 사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순수한 현금,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빼고 금고에 실제로 쌓이는 돈을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잉여 현금 흐름이요. 예. 이 수치가 지난 12개월 동안 52%나 급증해서 3억 4,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은 훨씬 더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회사가 버는 현금은 50% 넘게 늘었는데 주가는 60% 넘게 떨어졌다고요.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가능하죠? 시장이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시장은 단기적인 수익성 예측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업의 근본적인 체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라는 지표가 27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7배요? 네, 이 PER은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건데 보통 고성장 기술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치 명품 브랜드가 갑자기 할인 매대에 나온 것과 비슷한 상황이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거저주는 기회인지 아니면 숨겨진 함정이 있는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요. 그렇군요. 그래서 경영진도 당장 수익을 내기보다는 그 돈으로 앱 경험을 더 개선하는 데 투자하겠다는 거군요. 사용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주면 돈은 따라온다는 믿음이네요. 맞습니다.
체스나 수학 같은 새로운 과목으로 확장하면서 7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교육 시장 전체를 노리고 있다는 야망도 엿보이고요. 그렇죠. 듀오링고의 이야기는 인내심에 관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사용자 기반이라는 거대한 댐을 먼저 짓는 거죠. 듀오링고가 사용자 기반을 쌓기 위해 시장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기업은 완전히 다른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게임의 세계인데요. 영화와 음악 산업을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해진 비디오 게임의 시장의 절대 강자,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입니다. 네, 테이크-투의 주가는 52주 최고가에서 약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전 세계 게이머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블록버스터 게임, 그랜드 테프트 오토 6, 즉 GTA4의 출시가 예상보다 늦춰졌기 때문이죠. 아, GTA 6요? 네, 시장은 즉각 실망감을 표출했고요. 사실 저도 그 소식 듣고 좀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초대형 블록버스터 게임 개발에서 출시 지연은 거의 관행 같은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테이크-투는 게임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출시 연기를 감수하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그 인내의 시간이 결국 더 완벽한 품질의 게임으로 돌아오고 장기적으로는 주주들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을 안겨줬던 역사가 있죠. 비유하자면 마치 유명 영화 감독이 CG를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개봉일을 미루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팬들은 잠시 불평하겠지만 결국 역사에 남을 걸작을 보기 위해서는 기꺼이 기다려줄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GTA6가 출시되면 정말 기록적인 매출과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기대가 엄청나죠. 네, 그 기대감이요. 그래서 분석가들은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수익을 예측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약 매출, 영어로는 부킹스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예약 매출이요? 네, 게임 산업에서는 현재 판매액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게임의 선주문, 게임 내 아이템 판매액까지 포함해서 미래 수익을 가늠합니다. 일종의 미래 실적을 보여주는 수정구슬 같은 지표죠. 분석가들은 테이크-투의 이 예약 매출이 2025 회계연도에 56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08억 달러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2배 가까이요? 그 예측의 중심에는 물론 GTA 6가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테이크-투는 GTA 하나만 바라보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NBA 2K 시리즈, 레드데드 리뎀션, 보도랜드 같은 나왔다 하면 수천만 장씩 팔리는 강력한 프랜차이즈 포트폴리오를 이미 갖추고 있죠. 회사의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GTA 6라는 역대급 홈런이 터지기 전인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는 이미 스스로 강력한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2분기 실적을 보면 이 예약 매출이 전년 대비 33%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GTA 없이도요. 튠 블라스트 같은 모바일 게임의 꾸준한 성장도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네, 단 하나의 게임 출시 지연이라는 늘수에 가려져 있지만 회사의 사업 다각화와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거죠. 오늘 분석한 두 기업의 이야기가 묘하게 겹쳐 보이네요. 듀오링고는 실적 전망 하향, 테이크-투는 신작 출시 지연이라는 각기 다른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지만 한꺼풀 벗겨서 속을 들여다보니 두 기업 모두 핵심 성장 엔진은 여전히 뜨겁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헤드라인 뉴스 너머를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가 하락이 항상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와 동의어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정말 맞는 말이네요. 둘째는 각기 다른 성장 방정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듀오링고는 충성도 높은 사용자 기반을 먼저 확보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테이크-투는 확실한 블록버스터 파이프라인의 힘을 믿고 완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죠. 그리고 두 기업 모두에서 사용자들이 얼마나 그들의 제품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가 결국 기업 가치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시장이 두 회사를 벌고 있는 이유가 역설적으로 이 회사들의 장기적인 강점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아, 그건 무슨 뜻이죠? 듀오링고는 단기 수익보다 성장을 우선시했다는 이유로, 테이크-투는 서두르기보다 게임의 완성도를 택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고 있는 셈이죠. 어찌 보면 시장이 자신의 조급함을 근거로 당신에게 기회를 팔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와,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우리는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이 장기적인 잠재력을 가진 기업에게 어떻게 오해와 기회를 동시에 만들어내는지 살펴봤습니다. 눈앞의 안개에 흔들리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단단한 땅을 보려는 노력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최근에 나온 분기보고서나 뉴스 헤드라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그 기업이 고객과 맺고 있는 관계의 근본적인 힘을 평가하고 있나요? 오늘 살펴본 두 기업의 이야기는 아마도 후자의 관점이야말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부를 쌓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